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5일 밤 8시 53분입니다. 4일 5일 있었던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40%에 육박을 하고요. 21대 총선의 25%, 19대 대선의 24%를 훨씬 초과하는 놀라운 사전투표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일부 보수 세력이 사전투표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사전투표 반대운동을 펼치니까 이걸 어떻게 설득하느냐 고심하다가 윤석열 후보가 앞장서 가지고 내가 사전투표 첫날에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를 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전투표율을 보면은 호남 지방이 40%대를 넘고 있고 다른 지방은 거의 다 30%대를 보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반작용이 있어가지고 당일 투표 때는 호남권이 아닌 지역,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 당일 투표 비율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이면서 최종적으로는 투표율이 비슷해지지 않을까, 전국적으로 비슷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일단 투표율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 80%대에 육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약 8%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이길 것 같다고 상당히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합뉴스 TV에 출연해가지고 블랙아웃에 들어가기 전에 여론조사 업체에 따라서 6 내지 8%포인트 차이로 이기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다. 그것보다는 좀 더 결과치가 벌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8%포인트보다 더 격차가 벌어지면은 9%, 10%도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압승인데, 그리고 윤 후보가 호남에서 10% 중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호남에서 젊은 세대의 열광적인 반응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장년층으로 조금씩 전파되는 분위기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라는 것 외에는 호남에서 딱히 뽑아줄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준석 후보가 이 호남 지역을 많이 유세하면서 돌아다녀서 그쪽 분위기를 잘 안다고 보여집니다.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선거 막바지에 변수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안 대표가 지금 정권교체의 대우에 같이 하겠다는 취지로 사퇴하고 지지 선언을 했기에 저는 안 대표를 굉장히 예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가 행정 경험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는데 조각했을 때 입각의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지방 행정을 담당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당과 상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등에 출마할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상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전에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을 해야죠. 그리고 안 대표와 선거 과정에서 말싸움을 한 데 대해서는 안 대표가 이번 선거를 뛰는 과정 중에서 우리 후보에 대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던 지점이 있다. 손가락을 자른다든지 이런 과격한 언사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저는 당대표로서 그걸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8% 이상을 제시를 했는데 아마 이준석 후보는 공개된 여론조사 말고도 여의도 연구원의 조사, 싱크탱크죠, 국민의힘,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해온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의도 연구원의 조사는 상당히 정확하다는 평판이 있는데 이게 공개되지 않고 국민의힘 고위 간부들, 윤석열 캠프 사람들만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듣기에는 그쪽 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9일 밤에 발표될 출구조사와 최종 득표율이 대충 이제 감이 좀 잡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한 오래전부터 300만 표 차이로 이길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300만 표. 그건 뭐 제가 특별히 컴퓨터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 것도 아니고 감으로서 한 이야기입니다. 300만 표 같으면은 지지율에서 한 9%, 10%가 나와야 됩니다. 투표율을 한 80%로 가정을 한다면은 대충 이준석 후보가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수많은 여론조사가 있지만은 또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들쑥날쑥해도 수많은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거기서 어떤 중간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발표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는 3월 3일 발표된 것입니다. 즉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조사한 것이죠. 아마 그 여론조사소가 나중에 출구조사도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모집단을 1000명이 아니라 2000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만큼 정확도가 커지는 거죠. 그 조사에 의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5%포인트는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 중에서 안철수 후보가 있었습니다.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나중에 이제 제로가 될 텐데, 그럼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한 게 나오는데, 그거 보면 대충 안철수 후보가 사퇴함으로써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2.6% 또는 3% 요 사이에서 플러스가 된다. 그 격차가 말입니다. 격차가. 그렇다면 5 플러스 한 3% 하면 8%가 되죠. 5%의 안철수 사퇴 효과 3%를 합치면 8%가 됩니다. 그래서 8%포인트 차이로 결판이 날 것이다. 8%가 하나의 기준점입니다. 8%에서 줄어들 수도 있고 그보다 많아질 수도 있고, 거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2를 한다면 6도 될 수가 있고 10도 될 수 있고 이렇죠. 10으로 가까이 가면 이제 300만 표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 시점의 합리적 추계로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당일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진 게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등등 여러 개가 있겠는데 큰 변수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큰 변수. 유권자가 4천만이 넘고 80%가 투표에 참여한다면 4832, 3,20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하니까 덩어리가 아주 큽니다. 뭐 몇만 표가 왔다 갔다 하는 총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투표일을 이제 4일 남겨놓고 지금 굳어진 여론 구조가 급변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8% 내외
또는 이준석 대표가 말하듯이 8% 플러스 알파가 얼마냐. 그것은 3월 9일 밤늦게 개표를 통해서 확인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